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깔끔해졌나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의 고민 시원하게 날려줄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주식 승천. 저 주쌤 김도영 MC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글쎄요, 주쌤은 오늘 하루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구나라는, 명절이 지나고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나서 폭풍적으로 스케줄을 좀 소화하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어느새 여러분들도 저도 일상으로 돌아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요, 오늘부터는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라는 계절을 좀, 지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일 예정이니까 더위가 꺾이고 서늘해서 남자의 계절이 오는 주쌤의 계절이 왔다면 시장은 오늘도 좀 훈풍이 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계좌에 훈풍이 들어서 양봉이 강하게 계좌가 승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요, 저희 주식 승천 멘토들 새롭게 영입되신 분들도 있다라는 소문도 좀 있고요. 또 샘플러스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식 승천 9이죠. 9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는데요.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첫날, 첫 기분, 설레임, 초심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멘토분들이 함께 하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가 계시고요. 제 왼쪽에는 우리 이장님, 최명성 멘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기분. 저도 벌써 좀 설레요. 우리 방송 9시로 이제 시간이 바뀌었고, 네. 최명성 멘토님도 이렇게 이제 헤어컷을 딱 깔끔하게 저와 같이. 깔끔하게 시원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깔끔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재훈 멘토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은 상당히 좀 잘 보냈습니다. 일단 근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지루했어요. 일단 오늘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열렸잖아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 하루를 좀 보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족분들과 기존의 포트를 좀 보유하고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양호하게 좀 수익률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전략적으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하루를 좀 보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9시 새롭게 단장해서 갔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두 분의 어떤 각오, 그리고 또 자신의 PR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최명성 멘토부터 시작해볼까요? 9시인데요. 전국 방송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장답게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잡아서 좋은 오토에서 잡아서 무럭무럭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주식을 많은 수익을 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장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이제 풍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학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계좌에 우리 최명성 멘토가요. 앞에서 있었던 주식승천 10에서 10시에서 있었던 그 기운 그대로 더 많이 해서 풍성하게 풍년을 연말까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는요? 예, 일단 저는 방송에 좀 임하는 자세는 좀 더 까칠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더요? 네, 조금 더 까칠해질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냐면 이제 연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프로그램도 이제 다시 새로운 모습들을 좀 찾아뵙기 때문에 좀 더 날카로운 그런 모습들로 종목을 좀 찾고 좋은 종목군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까칠해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는요, 까칠하게 제대로 우리 주식 승천 9시를 대응하겠다. 나를 지켜보자. 제대로 된 종목과 시황관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한때 상승세, 좀 뭔가 강한 상승세, 대외적인 변수 대비해서 주말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한 속에서 혼조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성 매도가 좀 압박 카드가 좀 있었나요? 전일 대비해서 0.19% 상승 마감한 2009.4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종목별 장세는 분명하게 각인이 되면서 시장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0.01% 하락 마감한, 우린 양봉이 좋은데 하락 마감한 527.0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두 분들, 멘토분들이 본 오늘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재현 멘토. 예, 오늘장 두 눈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아니, 한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한눈으로 좀 봐도 됩니다. 근데 좀 약간 흐려 보이는 게 좀 문제가 그래요? 있겠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는 강하게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조선주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다 이제 종목별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피팅 섹터라든가 기계 섹터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고, 오늘 또 특이한 부분들은 금융 섹터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아마도 오늘의 특징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군요. 전반적으로 오늘 정재현 멘토 그래도 금융주의 상승이 좀 많이 두드러지지 않았나요? 예, 상당히 좀 괜찮았었죠. 근데 저는 금융기랑 친하지가 않습니다. 예, 거래를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네네. 내일 눌림목을 한번 잡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적 완화지 속성에 따라서 금융주의 상승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 조선주의 강세도 우리 정재현 멘토는 오늘장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19거래일 연속해 순매수, 현물적, 이대로 딱 190일이요? 안 됩니다. 1900일 정도만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명도 멘토는 오늘장 어떻게 정리 한번 오늘 해보시죠? 아주 신나게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개인과 그 기관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가 들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버냉크 의장이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해서 오늘 제가 봤을 때도 그 금융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BS금융주주,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이 좋았고요. 오늘 또 음식료 그 상승에 인해서 CJ그룹 관련주와 롯데그룹주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홈런을 하나 치고 나왔는데요. 어떤 홈런이요? 네, 우리 가족 회원들과 제가 중국발 AI 바이러스 독감 주식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잡아놨거든요. 잡았는데 그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 멋있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대한유팜 그런 주식을 잡아놓고 왔는데, 오늘은 바이오 관련 이런 대한유팜이라든가 백신주 그런 관련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그래요. 역시 최명성 멘토는요. 종목을 2,000개나 좀 발굴하시는,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들을 워낙 매일 가지셔서 그런가요? 개별주 종목군 주께서 이제 강하게 갔었던 종목군들을 좀 짚어주십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미리 공개 방송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올 겨울쯤에는요, 조류 독감뿐만이 아니라 신종플루에 다시 한번 유행 가능성이 있다. 선취적 관점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최명성 멘토는 좀 강하게 좀 봤던 것 같고요. 홈런 혼자 치지 마시고요. 가족분들하고도 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하고 치시는 건 어때요? 쳐야죠. 제가 지난 2주 전에 포트에 분명히 제일바이오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장을 살짝 정리해 주셨는데, 김도영 멘토, 주쌤이죠. 전 좀 사실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우리가 사실은 핵심적으로 받으면 또다시 그룹주의 문제점이 되었고, 네. 그게 오늘 좀 정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최명성 멘토 오늘 일장에서 이제 동양그룹주, 오리온과의 부분에서 이제 위험성과 금감원의 조사들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화답이 됐던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네. 어떤 그림들이 좀 있었나요? 그래서 오리온에서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발언을 해서 오리온 주가는 올라갔고요. 네. 또 그와 관련된 동양과 동양시메트 그런 관련들은 다 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동양그룹이 앞으로 오리온 주가는 상승적으로 갈 수 있고요. 그에 반해 또 CJ라든가 롯데그룹주는 거기서 혜택을 받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관련 반대편에 있는 CJ라든가 CJ 제일제당 또 롯데칠성 그 관련들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실적 위주, 기업이 튼튼한 회사 위주로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결국은요, 자, 정재현 멘토가 우리가 좀 빠르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동양그룹주가 오늘 사실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시장에서 왜냐면 그룹주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됐었죠. 그죠?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정권마다 그룹사들이 하나씩은 꼭 걸려나간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번에 사실 뇌관 문제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부분들, 일단 지난 정권 때는 금호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왔을 때는 지금 동양그룹주 쪽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요, 네. 정재현 멘토 오늘 전반적으로 자 오리온과의 관계가 좀 있었거든요. 전체 차트를 통해서 동양그룹주들의 흐름들은 어땠으며?
네. 그리고 오리온그룹은 그와 반사이익들이 나왔는지 좀 볼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동양 그룹주들만 한번 좀 먼저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동양, 일단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양증권 네네.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지금 하한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양 그룹주들은 대부분 다 하한가를 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같은 장에 거의 대부분 이 동양자가 들어간 종목군들은 네. 대부분 다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반면에 오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동양그룹주들과의 같이 이 효과를 봤다, 아니면 지원을 안 해준다라거나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상승을 했는지의 부분들은 한번 다른 부분들을 좀 총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뇌수 관련 섹터들이 오늘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CJ라든가 CJ제일제당, 오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함께 작용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일단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들은 내일장까지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들 단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이 호재성 재료이긴 하겠지만 일단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았으면 동양고속이라든가 동양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그룹하고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리온 자체적으로는 좀 뭔가 긍정적으로 좀 벗어난 것 같거든요. 정재현 매도. 오늘 오리온 쪽의 흐름은 좀 어땠나요? 오리온 쪽은 상당히 좀 양호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그룹주들 관심 있게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분들하고는 항상 보고 있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던 그런 이 지금 현재 농사를 좀 짓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사실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동양그룹주도 상당히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은 나타났었지만 일단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재현 멘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양그룹주에 대한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아서 오리온이 반사이익을 본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금일장에서 음식료 쪽이 동반해서 올라오면서 바닥권을 탈피하는 국면에 오리온과 CJ제일제당에서 수혜적인 측면에 그냥 오리온이 올라온 겁니까? 제 판단에는 오히려 동양 그룹주들보다는 일단은 수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없지는 않다? 네. 그래요? 최mentor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리온이 상승 부분이 음식료의 업종이 그냥 같기 때문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이 음식료 쪽은 살짝 오늘 같이 모멘텀으로 좀 붙은 거고 네. 이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을 철회를 하면서 예. 그에 대한 긍정으로 간 것으로만 보여도 되는지. 저는 그렇게 긍정으로 봅니다. 왜냐면 오리온이 물론 초코파이를 팔아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중국에서 없어서 못 판대요. 예. 네. 아,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온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양그룹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그 부채라든가 회사 위험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뒤로 도와준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닌 것은 빨리 털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리온은 동양그룹을 일단 도와주진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오리온의 그 실적이라든가 회사 튼튼한 주가는 더 방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저는 사실 좀 그랬습니다. 음식료가 내수도 관련된 중국발 내수 관련 소비재주들도 강한 상승세가 좀 오늘 오래간만에 좀 돌았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뭐 CJ제일제당과 오리온 등과 같이 좀 잡으실 수 있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이 두 분께서는 이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 사격을 철회하겠다. 금감원의 조사 가능성도 좀 얘기가 됐죠. 그 부분에 따라서 음식료의 내수주에 같이 동반해서 올라간 것보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해서 우상향을 간 오리온 자체의 이 동양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으로 두 분은 좀 보셨습니다. 자, 오늘장 상당히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오늘 음식료와 같던 특징적을 하나를 좀 잡자라면 역시나 이런 내용이었죠. 중국발 지표의 호재로 인한 소비 증대였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속성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 멘토분들의 오늘장 점검을 좀 마쳤으니까요. 이슈 그리고 종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샘 플러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샘TV의 시청자분들을 위해 계좌가 하늘을 뚫어서 승천할 수 있는지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이슈를 봐야 되는지 잠시 뒤 공개합니다.
왔습니다. 종목 발견. 자, 산에 가면요. 신만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우, 신봤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야심차게 종목 발견 신봤다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멘토의 전략을 좀 엿볼 수 있겠죠. 왜냐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뭔가를 언급하고 주장을 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저도 오늘 강의 중에 핵심 포인트를 좀 잡혀갔었는데요. 우리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킬 어떤 종목군들로 봐야 되는지 종목 발견 신봤다. 정재훈 멘토부터 시작 한번 해보죠. 예, 뭘로 신보실 거예요?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차익 부분 챙기자라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외국인들 19일째 바이코리아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 환율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일단 자산 매입 축소에 따른 원화 부분들이 추가 절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국을 포함을 해서 이머징 시장의 전반적으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중국 지표, 경기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중국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주춤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한국 증시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일단 PPT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머징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러브콜이 상당히 좀 쇄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아시아 신흥국가 쪽에서는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었지만 8월 하순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 즉 지금 경기 회복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머징 시장에서도 외국인 쪽의 매매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제조업 PMI 변화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표는 중국 시장과 유럽 쪽에서 동반적인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종목군들로 넘어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내수 관련 섹터죠. CJ나 CJ제일제당, 그리고 대상, 락앤락,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신받단자. 우와, 잠깐만요. 오, 종목이 잠깐만. 무려 이게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이거 내 거 뺏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일단 좋은데요. 6개 종목 일단 발굴했어요. 자, 정재훈 멘토. 왜 이 6개 종목 발견 신받단지는 알 것 같은데, 왜 봐야 되는지, 조금 이 중에서 탑픽 종목들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우선적으로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강했던 종목이 조선 섹터가 있습니다. 조선 섹터에서 대충 한 종목만 좀 볼게요.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왜 이 삼성중공업을 보느냐, 대충 목표치가 찼습니다. 저점을 형성해주고 한 차례 상승을 해줬었거든요. 그 목표치를 그대로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 목표치가 찬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와줘야 돼요. 순환매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CJ 같은 그룹주들, 일단 CJ그룹이 6%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셰일가스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슬슬. 그렇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보는 게 지역 난방공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트 이쁘네요. 그렇다면 순환매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환율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지금 현재 유틸리티 섹터들이나 내수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의 지속성,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의 유입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의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다. 특히나 오늘 이제 환율 쪽의 추이 부분이, 오늘 개파락 부분이 상당히 좀 컸죠.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면서 발생이 좀 됐었는데요. 이거 대비해서 놓고 본다면 우리 정재훈 멘토가 잡아온 신받다
6종목의 흐름을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재 쪽과 함께 안정적으로 우상향 갈 수 있는 지수 방어 쪽인 것 같거든요. 지수 방어 쪽으로 순환매로 좀 보신다라는 거겠죠? 일단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엔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 그 속에서 어느 정도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최명성 멘토는 되게 기대가 돼요. 신봤다. 와, 이거 매력 있는데요? 예. 자, 우리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해볼까요? 우리 예. 이장님의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21세기 세계적인 전염병이 될 수 있다고 계속 학계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조류독감 H7N9 바이러스의 대유행 위험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미국 인플루엔자 학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인 근접성을 띠고 있는 중국과 한 해 1,000만 명가량의 인파가 계속 오고 가는데요. 중국과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공항, 검역기관 등 방역기관에서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망자가 계속 돌출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 예정된 이슬람 하지 순례를 앞두고 많은 그 관련 종교인들이 수백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6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종목별로 제일바이오, 대한누팜, 이글벳, 타루, 중앙백신연구소, 녹십자 6종목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와, 얘 보니까요.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왜냐면 이번 명절 지나고 나서 눈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종목별 장세, 테마갑을 조짐이 조금조금 꿈틀꿈틀, 이 호빵의 그 김 모락모락 생각만, 네, 끝나고 호빵 사러 갈 데가 없어서, 보니까,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장의 신종 조류독감, 신종 플루, 이런 것들로 확산을 좀 될 가능성에 미리 선취적으로 우리 최명성 멘토가 좀 잡아오신 것 같은데요.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말씀하신 6종목의 신바다를 보니까 네. 극명하게 달리는 것 같아요. 동물 관련된 백신이 좀 있고, 네. 또는 신종 플루나 국내 백신 쪽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녹십자가 들어왔는데 SK케미칼이 양분되어 있는 시장에서 좀 들어오지 않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죄송해요. 6종목만 뽑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됐는데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먼저 그 제일바이오는 2주 전부터 중국에서 그 AI 바이러스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많이 보는 편인데 네네. 바닥에서 좋은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주식승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회원 가족들이 계속 들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뭐 멋지게 홈런을 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주를 또 다시 연구를 하고 다시 제가 오늘 소개를 하는데요. 제일바이오 지금 도표를 보시면, 글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 오늘, 3,000원짜리인데 2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00만 주를 거래량이 터지면서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가는데, 상한가가 오늘 하루 나왔는데요. 앞 부분을 보면 상한가가 3개 나왔고요. 올해 4월 달에 보면은 상한가가 무려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내일과 모레는 계속 상한가가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한누팜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도표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누팜도 바이오 관련 제약회사인데요. 네. 동물 약품 사업으로서 은체의약품 등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관한 소독이라든가 방역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모두 제가 뽑아낸 회사 현재 재무제표도 좋고 회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도 좋고 대한유팜도 좋은데 같은 패턴입니다. 이 대한유팜 차트를 보면 2주 전부터 분명히 어떤 세력이 네. 세력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아주 좋은 사람 네. 같아요.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좋은 사람. 네, 이렇게 좋은 세력에 나쁜 사람 아니죠? 네, 좋은 네. 사람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팜에 가는데 이것도 정고점이 10,000원인데요. 10,000원을 향해서 좀 쭉쭉 빵빵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요.
다음 자, 종목. 제일바이오 다음에 대한유팜, 그 다음에 이제 이글백까지 얘기를 하시면 거의 이제 동물 백신 관련 쪽 애들이 좀 많네요. 예, 동물 백신이 지금 중국에서는 그 AI 조류독감 그거에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글백 보면은 이 종목도 이전부터 어떤 좋은 사람이 좀 만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이 종목을 많이 들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종목도 보면 이 앞에서 보면 앞에서 정확히 상한가가 3개 나왔습니다. 이 도표를 네. 보시면 또 이 앞전에도 상한가 3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내일부터 계속해서 좀 날아갔으면 그런 좋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정재원 멘토. 네. 좋은 사람, 제가 차마 개그를 좀 못 칠 것 같고요. 예.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좋은 소개 좀- 사람이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상당히 좀 좋은 사람이죠. 예전에 한때 테마정이라고도 좀 불리고 있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좋아했었거든요. 아니, 본인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영선 멘토가 말씀하셨던 요 며칠 동안의 흐름을 잡아놓고 있었던 이 동물 백신 관련된 쪽에 좋은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겠냐라는 얘기.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단답형으로 들었으니까요. 예. 최영선 멘토 얘기 또 이어가 볼까요? 8호부터? 예, 파르도 이 종목도 이제 앞부분을 보면 상한가가 5개 갖고 또 3개 갔는데 네. 지금 오늘 이 종목은 오늘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종목은 공장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종목도 어떤 좋은 사람이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르 이 부분도 이제 뭐 소독이라든가 방역 뭐 이렇게 동물이라든가 이렇게 인체 그런 소독과 관련 회사인데요. 이 종목도 아주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요. 이제 그 중앙백신과 네. 중앙백신 연구소가 이름을 바꾼 거죠. 뒤에 연구소로 붙인 거죠? 예. 예전 중앙백신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동물 백신 관련된 내용들이 많군요. 이 주식도 한 2, 3주 전부터 어떤 좋은 사람들이 좀 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단봉을 해서 양봉이 나오는데 이 주식도 늦지는 않았다. 근데 이 주식은 제가 이제 많은 차트를 제가 5,0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하루 매일 돌리는데 이 앞부분을 보시면 상한가 갔다가 바로 하한가로 가는 그런 좀 못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중앙배신을 이렇게 매매하실 분들은 10%나 15% 정도 상한가 나오면 바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녹십자인데요. 잠깐만요. 그 전에 좀 마지막으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앙수인 10% 수익을 계속 챙겨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일부터 제일바이오라든가 대한유팜이 상한가라고 날아가면 중앙배신도 분명히 따라갑니다. 네네. 근데 이 중앙배신이 예를 들어서 10%나 15% 가면 개인들은 쫓아붙거든요. 그렇죠. 제일바이오라든가 대한유팜이 상가하면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죠. 테마이기 때문에 쫓아가는데 맞아요. 원래 테마라는 게 확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쫓아가면 꼭지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챙기자. 예, 이런 주식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이지만 우리 MC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잘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4월달 초에 보면 분명히 상한가를 갔는데 오후에 보면 마이너스 3%, 다음날 보면 마이너스 7%에서 그렇네요. 10%, 15%에 쫓아갔는데 결론은 이틀 만에 마이너스 20%가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을 하실 때 내일 아침 빨리 사서 빨리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빠르게 손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백신 쪽이 좀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신종플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올 겨울이 작년 겨울보다 더 추울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낮과 저녁에 기온차도 많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녹십자 한번 보자. 네, 녹십자는 그 생명공학을 손대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중심 기업인데요. 1970년 국내에서 고난도 요구되는 혈액 분해 산업재와 네. 또 인간 백신에 관한 좋은 그 약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조류독감에 있어서 히트를 쳤던 회사인데요. 이 주식은 아주 회사 실적도 좋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유보율도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단 조류독감을 해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망을.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녹십자가 빚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녹십자에서 많은 약을 인체 그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약을 많이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도 제일바이오라든가 대한유팜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6종목을 잘 보고 네. 매매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요. 이 신받다 제대로 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수주 쪽으로 안전하게 종목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급등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 정재훈 멘토 만약 6종목 중에 최명성 멘토의 6종목 중에 나 이 종목 참 뺏어오고 싶다, 매력 좀 있네, 유혹하네 라는 종목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참, 너무 심하네요. 이거 말이 됩니까? 너무 단답성. 그럼 최명성 멘토님은 6종목 중에 정재훈 멘토의 종목 중에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아니, 저는 인간적으로 네. 오늘 세상 말로 죽어라고 이렇게 노래에서 왔는데 네. 하나도 마음에 든다는 게 없어서 좀 끝나고 저 좀 봐야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대신 끝나시고 생방송에서는 스튜디오에서는 멱살을 잡으시거나 네. 뭐 이러시면 육두문자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끝나시고는 제가 심판을 보면서 무슨 걸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신받다 6종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미에 맞춰서 멘토링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극명하게 했습니다. 테마냐? 아니면 내수 관련된 안정한 매매냐?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의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승천주 시간 달려가 봅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의 멘토가 신받다에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포트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자신의 전략과 색깔을 가져오겠죠.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9시, 주식승천 9시에서 야심차게 천여작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그 부분을 본다면 어떤 승천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멘토가 이 신받다의 6종목에 포함됐는지 화면으로 먼저 찾아뵙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가요. 뭐야? 답을 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와, 정재훈 멘토의 신받다가 하나 들어왔고요. 그다음 SOE를 내일장 승천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는 6종목엔 없었네요, 정말. 락앤락 앞에서 내수 소비재 관련되면서 언급됐던 종목분들에서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락앤락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정재훈 멘토가 나는 없다, 6종목 신받다에서 유혹한 종목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줬거든요. 자, 그럼 정재훈 멘토 락앤락, 아까 CJ제일제당과 오리온 얘기하실 때 뭔가 흐뭇한 미소를 지시던데 중국발 지표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들고 나온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거꾸로 해도 락앤락이고요. 앞으로 해도 락앤락입니다. 일단은 이 포인트를 좀 보기 괜찮네요. 앞서서. 그렇네요, 그렇죠. 진짜. 네, 앞뒤로 해도 닿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은 거는 딱 하나 있는데, 2효리라고. 그렇죠. 네. 그거 똑같다라고. 앞으로 해도 2효리, 뒤로 해도 2효리. 그렇죠. 네. 그렇게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는요, 국내 플라스틱 밀폐 용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도 아닌 1위입니다. 꼭 기억들 하시고요.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폐용기 시장의 점유율을 좀 보시게 된다면 락앤락이 약 40%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격차는 점차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락앤락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 외에도 해외 쪽으로 전 세계 약 120여 국에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꼽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역별의 락앤락의 매출 추이를 좀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이 눈부시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여기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흐름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인데요.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추이가 마찬가지로 올해 바닥 1분기의 바닥을 치고 나서 상승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의 도시, 농촌에 대한 내구재에 대한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냉장고에 대한 보급률이 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들은 도시가구에 대한 내구재 보급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꽉 차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농촌 쪽에서는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대한 보급률이 늘어나는 그런 순간이 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락앤락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락앤락의 물건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작은 용량이 아니라 대용량 냉장고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락앤락을 매수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기저귀,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깨끗한 나라에서 일단 협력을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락앤락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니, 잠깐만요. 네. 락앤락의 밀폐용기뿐만 아니라 지금 기저귀를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얘기예요? 네. 보솜이 아십니까? 깨끗한 나라에서 만든 그 상표가 보솜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기저귀를 만들어서 죄송해요. 락앤락.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솜이가 뭔가 좀 처음 들었네요. 헤헤 참. 그랬군요. 이 기저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네. 봐야 될 부분들은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락앤락에서 헬로베베라는 부분들 유아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네. 산하 제한 조치 정책이 점차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지금 현재 이게 중국의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한 규모가 좀 편차가 좀 큰 부분들이긴 하지만 네. 최소 30조에서 180조 원에 이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편차가 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편차가 크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장을 보게 된다면 유아용품 시장이 1조 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 시장 최소로 잡아도 30조 원이거든요. 이 시장에 대해서 진출하고 있고 현재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강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좀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저귀 뿐만 아니라 젖병 세트도 보시게 된다면 참 이쁩니다. 깔끔하고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니 이거는 무슨 뭐 네. 셋째 나시나요? 셋째가 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당황하셨어요? 셋째 얘기를 하시. 저 쌍둥이가 꽤 초등학교 이제 가는 걸로 아는데 뭐 이렇게 유아용품 쪽을. 왜냐하면 네. 어린이들은 네.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원래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도 사실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중국 시장의 매출 전망입니다. 전체 중국에 대해서 매출이 큰 파이가 생긴다면 점차적으로 유아용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 즉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산하 제한 정책까지 폐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매출 부분들은 급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국가 쪽에서 즉 중국과 비슷한 현재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도 함께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제가 좀 놀랐네요.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락앤락 하면 이제 밀폐용기만, 사실 알았죠. 제가 나이가 몇 갠데, 보솜이다 알고요. 보솜이 물티치. 이어로 바로 들어왔네. 고마워요. 네.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뭔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락앤락, 뭔가 획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중국발에 대한 매출 성장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중국 가보셨죠? 못 가봤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비하는 생방송 발언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굳이 중국 시장은 먼저 가볼 필요는 없는데요. 이 락앤락이요. 중국 시장에 가시면요. 정재현 멘토. 네. 이게 거의 루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되게 비싼 그 식기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예. 되게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했죠. 여행 갔다 와서 내가 한국에서 사서 보따리상으로 갈까? 애너를 그만두고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보니까 상당히 지금 유아용품 쪽으로도 매력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몇몇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9월 중순경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로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매수 기조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의 수량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서서히 물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즉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뚫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241선을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 가능하다. 매수 포인트는 오늘 종가가 25,800원이니까요. 25,2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9,500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한테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비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있는데, 추천 그 가격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매물대가 많거든요. 현재 27,0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추천하신 가격대 보면은 2013년 1월부터 무려 5개월 동안 매물대가 많아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그 바닥에서 17,000원이나 2만원대 추천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벌써 매물대 많은 27,000원, 25,000원대 이게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참 보니까 매물대 상당히 많네요. 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네. 매물이 텅텅 비었습니다. 여기. 매물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어허. 일단 이 매물대는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매물의 틀리다. 광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를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매물이 없는 구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길게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즉 27,000원이 넘어서는 자리대에서 매물 공백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재현 멘토,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락앤락 하면 이제 밀폐용기만 보면 안 될 것 같다. 유아용품 쪽으로의 중국발 신성장 동력을 좀 장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밑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장님, 최명성 멘토가 두 종목이나 신기적으로 좀 편입을 시도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종목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멋진 종목 두 종목을 좀 네.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이제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이고 그 아침 저녁으로 보면 좀 찬바람이 술술 좀 불어오는데요. 아마 이번 9월달 말이라든가 다음 달부터는 분명히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집에서나 어디서나 많이 가스를 써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스 공사의 그 계절이 돌아가지 않나. 가스 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천연가스 붐을 100% 독점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판매는 1987년 이래 연평균 13.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판매는 연평균 26%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가스 판매뿐만 아니라 각국 나라에서 지속적인 개발이라든가 탐사, 생산 등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수직 일관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향후 발전성이 더 기대가 됩니다. 특히 그 대주주 지분이 기획재정부가 51%, 국민연금이 7%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또한 그 3년 연속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또한 유볼도 2100%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현재 그 전국구 지도가 나오는데요. 네. 38선 밑에부터 제주도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가스공사가 전국 지도망을 다 덮고 있고요. 특히 그 전 세계 캐나다, 이라크, 카타르,
오멘, NR, 우즈베키스탄 전국의 모든 이런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보율도 2,100%인데요. 제가 매수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59,300원 그 시점에서 해주시고요. 네, 목표가는 나가네요. 예, 어차피 이제 겨울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길게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문성 멘토의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두 종목이다 보니까 SOL까지 발빠르게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L은 그 에너지 석유가스 기업인데요. 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인 아람코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중질 보유를 시설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요. 연계되는 생산, 마케팅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유, 윤활유, 석유화학 3개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가을철, 겨울철 이것도 난방용이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안정적인 모양을 보고 있고 그 양봉에 단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현재 8만 100원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에서 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약 20% 정도인 9만 5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만 6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SOL하면 누구나 기업의 가치를 좀 알고 있는데, 정재훈 멘토의 락앤락에 이제 새로운 매력이 좀 있었다면, 안정적인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최명석 멘토의 이제 SOL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재훈 멘토. 예, 가스공사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목표가 8만 원을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네. 유상증자 때렸거든요. 근데 예. 추가 상장이 11월 초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가을철이고 우리 그 멘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잡았는데 그 유상증자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쯤 이제 8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날짜 한 일주일 전에 2주 전에는 제가 또 매일 그 주식승천이 나오니까 네. 나와서 매도가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재훈 멘토에게 했었던 유상증자에 대한 신규 상장 전에 예. 움직임이 조금 뭔가 이상하게 포착이 된다라면 저희 주식승천 9시를 통해서 네. 잡아드리겠다는 얘기신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요. 허허. 알겠습니다. 자, 첫 방송이 방송다워야 또 보실 수 있죠? 저희가 또 야심차게 또 많은 것들을 더 알차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천주였던 두 분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와 SOL 그리고 락앤락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늦은 밤은 아니죠. 조금 초저녁 밤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 두 멘토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전략도 좀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최명석 멘토, 정재훈 멘토 감사합니다. 그래요. 첫 방이다 보니까 열심히 달렸었는데요. 저도 떠나기 전에 고지 한번 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 보고 싶으셨죠? 자, 멘토들의 릴레이 무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날은 저 주쌤이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일은 나무노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내일 10월 달에 새 판짜기 전략의 슬로건과 함께 진행을 하시니까요.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plus.scientific.co.kr 어렵다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 또는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휘비고 돌아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생방송 주식 승천 9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좀 더 알찬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이쁘고 매력 있는 것으로 계좌를 승천시키도록 약속을 좀 드리겠고요.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계좌는 저희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울고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